커머스 데이터로 매출 분석하기. 이번 클립에서는요. 이커머스 데이터 이전에 봤었던 그거에 관련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계획과 시행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전에 했었던 거랑 사실 같아요. 이전 넷플릭스 했었던 거와 뭐 비슷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챕터는 EDA 중심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갈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 탐색 뭐냐?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 굳이 또 새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대략적으로 일단 데이터를 딱 처음 받았으면 그냥 처음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무슨 일이지? 어떻게 생겨 먹었지? 그러면 얘는 뭐 어떠한 문제가 있지? 뭐 이런 것을 하나씩 디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냥 바로 시행해, 바로 이제 냅다 이 데이터를 바로 그냥 거기다가 넣어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계획도 수립하고, 제가 계속 챗GPT 강의하면서 계속 먼저 뭐 로딩을 시켜야 된다고 계속 기획 강의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특히 코드 인터프리터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계획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EDA랑 시각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프롬프트 쓰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 코드 인터프리터 프롬프트 쓰는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그런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역할 먼저 보면, 넌 이제 이커머스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야. 이전에 똑같이 했었던 거는 넷플릭스였는데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야 심플하게 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 처음에는 이거 단계별로 해야 되잖아요. 분석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할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분석 주제를 설정하고 분석 계획도 세울 거고요. 그리고 인풋은 이커머스 데이터 파일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불러올 거고요. 뭐 코드 인터프리터로. 그리고 방법. 요거 로딩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기획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어요. 뭔가 하기 전에 방법론을 얘한테 먼저 학습을 시켜놓고 먼저 로딩을 시켜놓으면 얘가 훨씬 더 그 같은 채팅창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결과를 뽑아낸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방법론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 관련해서 먼저 세우는 거예요. 요거 한 다음에 요거 따라서 분석 주제랑 설정이랑 분석 계획 세워줘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매끄럽다고요. 네, 요거 일단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코드 인터프리터 데려와야죠. 데려오고 한번 같이 쳐보자고요. 자, 코드 인터프리터보다 GPT-4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했습니다. 새 창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업로드 파일을 먼저 해주십니다. 이전에 했었던 그 캐글 데이터, 그 이커머스 데이터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습할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실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데이터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파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합쳐주시고 먼저 조인을 한 다음에 불러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커머스 데이터 불러왔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넌 이제 이커머스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야. 란 다음에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프로세스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 후에 그다음에 이커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주제 데이터와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분석 주제를 설정하고 분석 계획을 세워줘.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거, 딱 그냥 날리기 전에 빠진 거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필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은 데이터인지 얘한테 먼저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맨 먼저 하셔야 돼요. 이커머스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데이터 구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빼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볼게요. 분석 주제를 설정하고 분석 계획을 세워줘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날려볼게요. 그럼 얘가 불러오겠죠? 그러면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론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로딩을 해오고 있어요. 철저하게 살펴보고 이거 예전에 봤었던 거죠? 이거 로딩 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상치 못한 이상치 오류 분류 본다. 프로세스 다음과 같다. 구조 파악하고 통계량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상치 탐지를 한다. 변수 간의 관계 분석한다. 상관관계나 크로스 테이블 뭐 이런 관계 파악한다. 근데 저희는 참고로 EDA를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매출 분석 요런저런 뷰에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EDA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준 EDA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했었던 거는 그냥 일단 먼저 보고 보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구조 먼저 이야기 나왔네요. 데이터 구조는 뭐냐? 사용자 정보, 상품 정보, 트랜잭션 정보, 사이트 행동 정보 이렇게 포함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구조 다시 살펴봤어요. 얘가 불러온 다음에 저희가 아까 봤었던 거 그 지난 클립에서 봤었던 거랑 같죠? 그러면 데이터 탐색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분석 주제와 계획을 세워보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량 분석, 고객 분석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쵸? 시간별 주문 분석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상치 탐지 관련된 것도 나와 있고요. 이러한 주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커머스 사이트의 영업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분석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객 분석 뒤에 할 거고, 그쵸? 그다음에 뭐 시간별로 주문 분석도 뒤에 할 거니까요. 그쵸? 요거는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EDA는 한 번 먼저 크게 보는 거예요. 한 번 먼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일 때 내가 뭘 봐야 될지도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사인이 저기 있네? 하면서 그럼 쟤를 보고 딱 뭔가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면 걔를 보고 더 자세하게 보는 거라고요. 그 목적이 EDA예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일단 먼저 처음에 챗GPT한테 EDA를 그냥 한번 쪼르르륵 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요거 기반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라고 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 기초통계량 관련된 게 없어요. 그러면 통계량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에 포함시켜줘. 그러면 기초통계량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각 변수의 개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바로 기초통계량을 사실은 계획에 포함시켜줘라고 다시 할게요. 계획에.
포함시켜서 다시 계획을 세워줘. 근데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했었죠? 분석 주제와 분석 계획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시 세우고 있죠. 그럼 분석 주제와 계획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재정리. 그러면 주문 수량, 단가 이런 거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얘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 요거 기초 통계랑 먼저 확인을 한다며. 근데 왜 저렇게 안 하냐 이 말이죠. 그 기초 통계량에 대한 부분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쵸? 그러면 다시 세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씩 보면서 얘가 조금 좀 엇나갔는데 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 통계량 지금 분석하라는 거 아니니까 얘는 지금 멈추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후에 분석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실제로 하실 때는 여러분이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핑퐁으로 완성시켜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먼저 다 시켜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거 그대로 분석할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보고할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단계별로 보면서 조금씩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분석 계획 세웠다고 합시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했을 때 이거 그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을 수립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EDA랑 시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도 분석 시행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아웃풋에 대해서 요거 단계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럴 때는 일단 요거 위에 건 똑같으니까 아웃풋은 탐색적 분석 데이터 시행을 하는 거고, 그죠? 기본 통계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각화 그래프를 만들 때는 숫자를 차트에 표현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분석을 시행해줘 라고 그냥 일단 한 번에 하자고요. 한 번에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인풋, 이커머스 데이터 넣었죠? 넣었으니까 얘는 회색 처리할게요. 넣었어요. 그 다음에 분석 주제 관련된 것도 조금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분석 주제에 대해서 일단 심플하게 넣을 거긴 한데 저희가 뒤에 분석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어떤 인풋을 넣을지.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먼저 물어볼 거예요. 방법.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먼저 시행하라고 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한 번에 좀 축약해서 하자라고 했으니까 방법을 여기다가 쓰긴 했지만 아웃풋에 이것도 같이 넣겠습니다. 이거 먼저 같이 넣을게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먼저 생각해보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시행해줘라고 할게요. 그리고 기본 통계량 포함하고 여기서 이거는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시각화 그래프를 만들 때는 숫자를 차트에 표현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인풋 단계별로 안 할 거니까 인풋 안 하고 단계를 이렇게 축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얘 데려왔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에다가 놓고 자, 해봅시다. 요거 넣었어요. 그러면 넌 이제 이커머스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야. 넣었고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 분석을 시행할 건데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 결측치.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결측치 변수 타입 이런 거 한번 오류나 이런 게 있는지 이상치나 이런 거 확인을 하라고요.
데이터의 구조 파악, 변수, 타입, 결측치 확인. 그다음에 변환이 필요한 내용 변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됐죠? 자, 넌 이제 이커머스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그쵸? 그 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단계별로 시행해줘 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조건을 하나 넣는 거예요. 조건을 넣는 거예요. 아웃풋이 조금 복잡하니까 조건을 넣는 거예요. 뭐라고 조건을 넣을 거야? 일단 분석 주제 넣을 거예요. 여기 요거 분석 주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분석 주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넣을게요. 조건.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요거.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필요한 내용 먼저 변환. 그다음에 기본 통계량 포함. 시각화 그래프 했을 때는 숫자 차트의 표현 이렇게 할 거고, 분석 주제 및 계획 설립 요거 다시 넣을게요. 요거 그대로. 이거 일단 그대로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중간중간에 애가 엇나가는 것 같으면 그때 조금씩 조정해 나갈게요. 그럼 필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다스, 그쵸? 넘파이, 그다음에 매플라 라이브러리 시각화 위해서 필요한 거고, 고급 데이터 시각화 시본이라는 거 갖다 놓을 거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 및 분석 주제에 따라서 EDA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 변수 전환할 거고, 요거 다시 얘가 또 잡아주고 있네요. 기초 통계량 하고, 주문 수량, 상품 단가, 기본 통계량 확인하고, 고객별 주문 횟수와 주문 총액에 대한 분포 확인할 거고, 주문량 분석, 그다음에 고객 분석. 요거 근데 저희가 뒤에 저 자세하게 나갈 거거든요. 클립에서. 이게 제가 축을 3개를 넣었는데 제품, 고객, 시간 이렇게 축 3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얘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 전에 EDA는 그냥 한 번에 싹 한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번 보고 이후에 그 하나씩 축 살펴보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확인을 한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 변수의 데이터 타입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 날짜 변환이 필요하다. 요것도 역시 날짜 변환이 필요한 거 여기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결측치 하면은 필요한 변수 변환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 하겠어요. 요거 나오고 있어요. 결측치 먼저 처리해가지고 하겠다. 언노운이라고 대체하고 요거는 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전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처리. 그러면은 이렇게 전처리를 했고, 변수의 데이터 타입 이렇게 다시 전환했다. 계측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초 통계량 확인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 한 다음에 기초 통계량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X축에 대한 것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고 better visualization 이러면서 그다음에 분포에 대한 거 plot for order count for customer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히스토그램인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코드를 열심히 짜고 있어요. 그러면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조금 용량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기초 통계량 확인 결과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문 수량은 약 한 번 구매할 때마다 이건 고객 단위가 아니에요. 인보이스 단위예요. 그럴 때마다 9.5고 중앙값 이제 평균은 그렇고 왜냐면 엄청 많이 주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중앙값은 3이고 표준 편차 이렇고 최소값은 음수값인데 음수값은 주문 취소 및 반환에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품 단가는 뭐 이제 달러니까 4.61달러 중앙값은 2.08 표준 편차 96.76 최소값 이것도 이상치로 보이는 음수값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다음에 최대값은 단가가 38,970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각화 결과 분포는 주로 0에 집중되어 있으며 몇몇 이상치가 관찰됩니다. 그다음에 유닛 프라이스 분포는 대부분 값이 낮은 가격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별 주문 횟수와 주문 총액의 분포는 대부분의 고객이 적은 횟수와 금액으로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문 양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차트 할 때 이거 붙여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위 10개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워드워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전보백 레드 어쩌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퀀티티 관련돼서도 나와 있고 먼슬리 오더 퀀티티 트렌드 이러면서 월별로 어떤 식으로 양이 달라지고 있는지 이렇게 트렌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죠. 다음에 relationship between quantity and unit pr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다음에 이거는 단위 가격이에요. 요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다음에 주문량 분석 결과 계속해봐 라고 하니까 상위 10개 상품에서 월드워2 글라이더 디자인이 가장 많이 주문됐고 특정 기간 동안 주문 변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1년 말에 대하고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2011년 말에 주문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데이터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문들은 낮은 단가와 수량을 가지는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주문들에서는 높은 수량과 낮은 단가 또는 높은 단가와 낮은 수량을 가지는 상품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고객 분석으로 넘어가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때요? 막 이렇게 디테일하진 않죠. 이게 EDA예요. 그래서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면 당연히 나눠 주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딱 하고 들어갔으니까 얘가 그냥 한 번에 사르륵 하고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해도 큰 틀을 먼저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EDA의 뭐라고 해야 될까? EDA의 존재 이유? 그러면 이렇게 고객 분석 관련된 것도 나와 있어요. 커스터머 아이디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되게 필요가 없지만 이 고객이 누군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컨트리 기반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어떤
나라 이렇게 카테고리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셋에서 들어와 있는 건 나라밖에 없는 거야. 일단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밑도 끝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커스터머 오더 패턴을 보면 한 번만 구매하는 사람이 30 몇 프로야? 이거 너무 깨져 있지 않나요? 30%. 그다음에 regular customer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70%래요. 그럼 여기에서 고객 분석 결과까지 같이 나오네요. 그럼 상위 10명 고객 중에 뭐 얘가 많이 했고 고객 분포 영국이 대부분이고 다음 독일, 프랑스 있고 그다음에 60.2%가 한 번만 주문했고 39.8이 두 번 이상 구매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별 주문 분석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간에 따른 데일리 기준으로 퀀티티 트렌드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쭉. 그쵸? 그다음에 퀀티티 트렌드 위클리가 또 이렇게 쭉 조금씩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거는 hourly order quantity 트렌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많은지 그러면은 12시가 제일 많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 같은 느낌으로 분석이 돼 있네요. 그다음에 시간별 주문 뭐 분석 결과까지 같이 나와요. 일별 주문량은 큰 변동성을 보이며 특정 날짜에 주문량이 특히 높아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특정 주에 주문이 증가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렇고 오후 12시 주문이 많고 이것도 이상치 탐지까지 갔어요. 그러면 박스 플롯을 통해서 이상치가 많이 관찰된대요. 주로 높은 주문 수량을 가진 이상치고 와 58,619개의 이상치가 탐지되었대요. 그다음에 상품 단가도 이상한 게 많대요. 그래서 처리가 필요하고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대량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치를 그대로 두거나 제거하기 전에 추가적인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실제 비즈니스 상에서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잘못 찍힌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건지 진짜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한 곳이나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유관부서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는 EDA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더 가지 않는 이유는 이후에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갈 거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EDA를 만약에 수행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분석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가이드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요거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실 때 한 번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 바꿔야 되는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객 분석 결과를 얘가 이제 뭐 요런 축 같은 걸 바꿀 수도 있죠. 요거를 매출로 전환해서 해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매출로 전환을 안 했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얘가 챗GPT가 일단 예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매출 데이터 관련된 분석 계획과 EDA 시각화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클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EDA가 한 번 해봤으면은 좀 더 좁게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